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우리 시장은 양 옵션 변동성을 죽이는 것으로 마감하였지만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전일의 양봉을 모두 뒤집어 까는 음봉으로 마감했고 장기 금리는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ECB의 라가르드가 허세를 부렸던 것에 시장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나스닥 선물은 종가 고가에 가까운 강한 숏 커버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롱을 오버나이트한 경우에 제법 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외국인들이 기관이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 손절매를 유발시키기 위해 추가로 슈팅을 준 것을 생각하면 시가의 갭 상승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장 전 현물 예상치 결과 가격은 360선에서 붙일까 하다가 개장 5초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8시 59분 55초에 360선에서 바로 359.10포인트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선물은 아예 약보합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현물은 그렇게 5초 만에 강보합으로 밀었는데 선물은 약보합 출발시켜서 합성 선물도 원래 밀어야 정상인데 콜옵션은 갭 다운의 시가 고가, 반대로 풋옵션도 갭 다운의 시가 저가. 그러니까 양 옵션은 이 합성 선물 방향성 관계없이 와장창 다이어트 시킨 상태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성 선물이 과도하게 눌려서 출발하자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차익거래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기관이 바로 콜 매도 중심으로 양매도를 시작하자 개인들은 외가격 콜옵션에 무려 6만 계약이 물리게 되면서 아이고 오늘 시장은 윗뚜껑 닫고 끝까지 양매도겠구나 싶었습니다. 개인들은 풋옵션도 적잖이 매수했는데 마찬가지로 외가격 풋옵션 매수에 집중하면서 2만 계약이 넘는 풋옵션도 죄다 휴지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월물이 양매도장이면 대부분 끝까지 양매도장이고, 그래서 개장 후 5분 정도 지켜봐서, 사실 5분도 아니에요, 한 10초 정도만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개인들이 옵션 미결이 어디에 쏠린지를 보면 오늘 시장 답이 나오죠. 해당 월물이 양매도장이란 것은 그만큼 기관들을 포함한 이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발행 평균 단가가 높아서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장을 한쪽으로 쏠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롤링업이나 롤링다운 같은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양매도장이면 끝까지 양매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다음 월물은 그러지 않을 수 있죠.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초반 1시간 동안 현물을 1,000억 매도했고 선물도 3,000억가량 매도를 해서 전일이 매수분 나머지를 모두 다 털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결제약정도 전일 증가분 중 일부가 빠져나가서 미국 CPI와 PPI 관련된 베팅은 일단은 이익이 고정되었다고 보는데요. 5월물 옵션 테이블을 보면 오늘까지는 양 옵션 매도가 잔뜩 쌓여있지만 콜 옵션이 커브와 풋 옵션이 커브가 완전히 다르죠. 사실상 콜 옵션은 스모크이고 풋 옵션은 스마일인지라 이 5월물 콜 옵션은 매도 잘못하면 이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5월물은 양매도 장세가 아니라 옵션 방향성 매수가 통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는 글로벌 변동성 매도가 멈추고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져야 좀 가능한 일인데 4월물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매수했던 것을 뒤집어서 인덱스를 통으로 밀어내면 그렇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월물 초에는 옵션 매도를 자제하고 시장을 관찰하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물론 5월물은 잔존일이 4주차 옵션이에요. 그리고 휴일도 많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아직은 높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옵션 매도가 초반에는 통할 수 있겠지만 전체 시황과는 무식한 옵션 매도는 조심하자,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가 또 나왔어요. 각각 1,800억 그리고 1,760억 매도가 나왔죠. 이 둘이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된 시점은 장중이나 아니면 장초반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마감 동시 효과 때 나왔습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의도적으로 종가 고가로 마감을 시켰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반도체 주식은 애당초 이번 만기까지 끝까지 팔 것이었고 지수 하락을 막음과 동시에
양매도로 끝까지 마감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총 2위 LG에너지솔루션을 당기면서 옵션 만기 지수를 357.40포인트로 피닝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물에 계속해서 반도체 주식이 매도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들어왔던 LG에너지솔루션 매수 포지션이 언와인딩이 동시에 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5월물은 제대로 풋옵션 시세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월요일 부활절 휴장 마감되고 나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양옵션을 바짝 다이어트 시켰고 결국 지수는 0.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단을 틀어막기 위한 매도가 있었지만 ECB의 금리 결정이 있고 나서는 장중 눌림을 회복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폭등한 것은 아니고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이번물 내내 양매도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는 두 가지 면에서 후폭풍이 예상돼요. 우선 유럽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금요일만 휴장이죠. 그런 가운데 ECB 발표 이후 유로화는 폭락하고 유럽 장기채권은 더욱 폭락해서 금리 신고가를 썼는데 이게 증시 마감 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 마감 후 선물 시장에서만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이번 옵션 만기까지 사실상 전쟁 이슈를 잘 극복하고 고가에서 양매도장으로 마감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급반등을 절반 이상 반납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은 글로벌 리세션 리스크를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유럽 증시는 심각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여하튼 옵션 만기 이래 휴일을 앞둔지라 유럽 증시는 조용히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메인 마켓 무빙은 이 증시가 아닌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에서 나왔죠. 우선 채권 시장을 보면 미 국채와 유로존 국채 아주 싸그리 급락을 했어요.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신고가를 썼는데요. 트리거는 역시 ECB였습니다. 이번 ECB에 대한 기대는 금리 인상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증가하기 시작한 유로존 역내 국가별 채권 스프레드 확대, 제가 지금 이거 베팅하고 있는 포지션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관건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틀간 미국 CPI와 PPI가 충격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미국 단기 채권은 바닥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유럽 채권은 ECB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ECB 금리 결정 후 나오는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데서 채권 시장이 최소한 단기물이라도 미국 따라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장 전의 흐름을 보면 유럽 단기 채권은 밤 8시 45분 ECB 금리 결정과 함께 성명서가 발표되자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장기물 채권 또한 유럽 세션 시작하고 쭉 늘리던 것이 나름 반등을 하게 됐는데, 이런 중앙은행 관련 베팅을 할 때는 성명서보다는 기자회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증시는 그렇다 치고 이 채권 시장의 반응은 금리가 내려가는 등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나름 기대를 해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화 시장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ECB에 대한 두 가지 기대에 대해서 이 성명서에는 알맹이가 없었다 해도 미국채는 반등했으니까 그래 유로존 채권도 이제 반등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명서에는 채권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었죠. 그래서 통화시장은 뭐야 실망이야 하고 처음에는 유로화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흐름이 정반대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시 30분이 기자회견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라가르드의 기자회견 시작되고 나서 뻔한 소리만 늘어나요. 성장세는 1분기 여전히 약했고 가계는 높은 생활비에 직면해 있고 물가 상승은 더 광범위해져 있고 블라블라블라. 아니 됐고 채권 스프레드 확대 대책이 뭐냐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유동성 부족 없고 머니마켓에 극심한 압박 없다. 3분기 중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 이거 끝낼 건데 금리 인상은 얼마 후에 할 거고 그 얼마 후가 일주일인지 몇 달일지 이건 정해지지 않았고. 아니 됐고 채권 스프레드 확대 대책이 뭐냐고. 근데 기자회견 내내 하락하던 유로화는 기자회견 끝나자 야 이거 내용 없었네? 아주 급실망한 투자자들이 유로화를 냅다 패대기 치게 됩니다. 그래서 1.07810 신저가를 갱신했죠.
물론 미국 본장에 미국 증시가 워낙 세게 밀리면서 유로화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언더슈팅 부분은 어느 정도 되돌려줬지만 오늘 라가르드의 그 알맹이 없는 그런 찐빵 같은 기자회견에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유로존 채권 스프레드는 또 확대됐고요. 미국채 2년물은 이틀간의 상승폭을 또 반납했고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이나 유로존 장기 채권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주 신저가를 갱신해버렸습니다. 반면 상품 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렇게 채권이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장중에 1%도 빠지지 않았을 뿐더러 하락이 나오면 꾸준히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1980달러는 깨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를 크게 달고 반등을 했어요. 그동안 워낙 오래 수렴해 있다가 최근 2주간 상방으로 발산을 한지라 아직은 장기채권 매수보다 이 원자재 매수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기름 또한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계속 눌림이 있었지만 102달러에 근접할수록 매수세에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을 받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EU가 러시아 석유에 대한 단계적 금지를 채택하려 한다. 수입에 대한 그 단계적 금지.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후 장마감까지 숏 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106달러대까지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 유럽 세션을 정리하면 증시는 옵션 만기 때문에 조용했지만 상품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실망스러운 물량에 더해 휴일을 앞두고 조금 더 과도한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증시는 개장 초 섹터별로 다른 흐름이 있었어요. 우선 개장 전 발표된 경제지표로 신규 실업상청 건수가 18만 5천 건,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로 컨센서스보다 하락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소매 판매가 꺾였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이 지갑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장은 ECB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뉴스에 직접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본장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강력한 이 추세적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전일 숏 커버링성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반대로 다우지수 선물은 개장 후 7분 만에 250포인트가량 수직 상승시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 급등의 이유는 개장 전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급등을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웰스파고는 이 매출이 폭망 나오면서 크게 늘렸어요. 근데 이마저도 중간에 강한 반등을 줘요. 그래서 다우지수의 상대적 강세가 초반에 굉장히 있었다. 그렇게 초반 30분 동안 나스닥은 14,000포인트 초반까지 밀어냈는데 다우지수는 장중에 0.9%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시장 간 스프레드가 1.2%가 넘게 벌어집니다. 전일은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는 이런 식으로 지수 간 스프레드 거래한 것이 제법 쏠쏠한 돈이 됩니다. 하지만 나스닥 시장에 계속되는 매도로 인해 결국 지수는 내려앉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이 국채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하면 저는 그 시황은 트레이더가 쓴 시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금리 상승은 ECB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온 것이고 특히 장기 채권 하락은 라가르드 기자회견에 알맹이가 없어서 유로존 채권이 먼저 하락하면서 미국채도 따라서 밀린 것이라 나스닥의 하락은 전일 숏 커버링성 상승이 되돌림이 나온 것이지 금리 때문에 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나스닥이 14,000포인트에 근접하고 일시적으로 깨는 과정에서도 변동성 지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 새벽 3시경 미국이 중간 반등에 실패하자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휴일을 맞이해서 주식을 정리하고 가려는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가 저가로 밀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꺾인 것은 이거는 나중에라도 시장이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는 다시 $1,000 깼어요. 또 주요 기술주들 엔비디아 다 밀렸어요. 전일이 작은 양봉 반등을 죄다 감싸는 그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3% 종가 저가 하락,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고 애플이 하락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늘 시장의 메인 이슈가 ECB라고 하지만
오늘 마감 시황에서 미국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을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플과 아마존 하락은 이 금리가 아니라 명백히 소매 판매 하락 때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디어가 이 신고가 갱신하면서 양봉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또 옥수수 작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에그플레이션 이슈는 여전하고 그것이 ETF 매수 수요를 꾸준히 갖고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디어 같은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당분간은 옵션 매도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갭 다운이 나왔다고 콜 매도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장중에 의미 없는 반등을 아주 세게 주면 콜 매도자들은 며칠이고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풋옵션 또한 지금 변동성 대비로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미국 시장이 하락을 이어간다면 우리 시장은 아래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휴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냥 쉬엄쉬엄 매매한다고 보고 조심스러운 하방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와 콜옵션 매도 그리고 유로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꼭 홀딩합니다. 물론 기자회견 마치고 언더슈팅이 난 부분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 돌파는 아주 의미 있는 수치죠. 유로 숏을 쉽게 꺾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채권 스프레드 포지션이나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그대로 홀딩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인데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